예,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로보틱스 거래대금 440억 원으로 5%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상승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 국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금감원전 이복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최근에 국감에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서 외부화를 한 적 없다. 두산이 주주가치 환원 기조에 맞는 쪽으로 수정을 해서 이 합병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두산이 적절한 방향으로 합병을 진행을 한다면 금감원에서도 뭐 그걸 굳이 뭐 정정 요구를 뭐 의도적으로 뭐 악의적으로 해가면서까지 막을 생각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래 17일 바로 어제죠. 이제 목요일에 이제 국감 현장에서 김민철 재무담당자의 이런 증인 소환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철회를 하고 지금 밥캣과 에너빌리티 관련 경영진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이 의안이 또 가결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정이 남아 있는데, 에너빌리티와 밥캣 경영진이 국감에 나와서 나는 이 합병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거는 이 박신일가의 이 횡포고 나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상황에 놓여졌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합병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좀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지금 합병이 뭐 어떻게 되겠다, 뭐 저떻게 되겠다, 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300대 1 우리 스파르타를 찍고 있다 그랬어요. 여론도 정말 심상치가 않고 국회에서 두산밖에 방지법까지 발의해 가면서 이번 합병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땠습니까? 이슈화를 만들면서 합병은 잘못된 거다, 무조건 비관적인 시각으로 정말 잘 여론전을 끌고 왔단 말이죠. 우리는 완전 여론전에서 패배를 한 상황이었어요. 이번 국감 무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도 저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도 된다.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거예요. 합병에 대한 이런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안 좋은 뭐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석되고 있다.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지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는 합병으로 인해서 얻게 될 시너지, 이거에 좀 주목시킬 만한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은 본질적인 사업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합병이 된다, 대기업이 합병을 한데 이거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산 보면은 이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6월부터 10월달까지 이 수급표를 기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6월부터 10월이요. 근데 외인과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 모아오고 있었네. 투신도 모아오고 있었네. 연기금도 모아오고 있었네. 최근 사모펀드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네. 내용은 좋죠.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죠.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요, 코스피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죠? 인공지능 섹터의 대대적인 이 과열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7월 11일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7월 달부터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고, 증시에서 또 힘겨운 증시를 지금까지 우리가 또 만나고 있는 거예요. 7월부터, 그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7월, 8월, 9월, 10월 올라가질 않아. 애초에 코스피 지수도 고점이 높아지질 않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만 보더라도 지수의 고점을 뛰어넘지 않고 있다. 즉 내가 주식을 7월부터 샀으면은 8월에 사든 9월에 사든 10월에 사든 내가 산 자리보다 내가 산 주식이 고점 돌파를 못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코스피라면. 두산은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을 반영하면서 억눌려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외인과 기관은 모아가고 있다. 주변에서 뭐 이거 잡주다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외인기관 사모펀드는 다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세상 그 어떤 잡주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터지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 기업에 대해서 수익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수익을 보기 위해선 거래대금이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터지면 되는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터진다. 이 주식 이슈 터지면 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 이슈가 뭔지
봐야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올라갈 겁니다, 분석 같지 않은 분석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9월 달에 말씀드렸던 경주마 종목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올라갈 리가 없겠죠. 9월 달에 경주마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방 안에서 6개를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 2개는 상한가를 갔고요. 나머지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6개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경주마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제 벌써 상한가 종목이 하나 벌써 나왔죠. 대화제약 20% 먹었고요. LBA 바이오 18% 먹었고요. 슈어소프트 8% 먹었고요. 다만 YC와 셀비온 우리가 각각 5%, 2% 이렇게 하락하는 걸 경험했는데, 저는 여러 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둘을 합쳐도 7%밖에 안 돼요. 올라간 게 더 많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한 번 7만 원 손해를 봤더라도 나머지 종목들로 인해서 이미 2달 만에 200만 원의 수익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방은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그대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내가 만약 1000만 원으로 하고 있었으면은 쌍남의 경주마로 20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 맞나요? 실전 분석이라는 거죠. 제가 뭐 실력 자랑을 감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보다 주식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디 뭐 이 정도로 실력 자랑을 하겠습니까? 다만 주식을 분석하는데 기준도 없이 주식도 모르는데 분석한 게 아니라 저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끌어 드리고 있다라는 점. 저는 두산이 이슈 터지면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가지 마 좀 해도 간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 뭐 입장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주식 공부를 정말 무던히 더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만한 기준이 있고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020-4469-6279 2번호로 두산로 보라고 저를 믿고 남겨놓으시면 그 믿음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폭등하는 그 날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이죠. 이 두산 로보틱스 주가 20만원 가게 되면서 쌍다마 고맙다, 하늘을 보면서 쌍다마 고맙다 라는 말을 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큰 수익 나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믿고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종목명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쌍놈아, 내가 너를 믿고 지금 문자 남겼어.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갈 거라 보는 거야? 언제 올라갈 거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우선 합병 이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걸로 주가를 바로 승승장구하는 흐름은 많이 좀 꺾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합병에 뭘 얹어야 된다? 합병 시너지에다가 뭘 얹어야 된다? 이 합병 시너지로 인해서 얻게 될 이 실적, 주요 정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지금 뭘 원하고 있다? 초당론적인 의안으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 뭐 IRA 법안 이런 것들 결국 왜 만들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중국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돈 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 이뤄냈냐면 미국의 GDP 60%, 70%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이런 성장이 어디서 났다? 제조업이요.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져오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왜냐? 미국은 IT와 같은 이런 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물론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지 타산이 안 남는다는 거죠. 인건비 비싸, 고정비용 비싸.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란 나라가 그걸 대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근데 이젠 그걸 하겠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인건비가 저렴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건비 진짜 비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해 드렸었던 게, 이거 보세요. 북미와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이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활용을 해서 제조업에 적용을 하고 있대요. 하고 있다니까요.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테르다인이 인수를 했죠. 2015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이 기업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얘네가 조사를 12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이미 협동 로봇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원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시작을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경제가 말 그대로 골디락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미국 경제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거나 심각한 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잠시 쉬어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그 쉬어가는 상황이 혹시라도 깊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고 고용과 투자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이 경제를 깊은 위기가 아니라 다시 화랑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거죠. 대출 규제라든지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기업들이 미뤄왔던 이 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정책으로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이 로봇을 원한다라는 것, 모든 것들이 지금 협동 로봇의 성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지금까지 모든 억울한 악재들을 받으면서 찍은 가격이 지금 6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렇게 협동 로봇의 성장이 확실시 되는 상황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력이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까? 남들은 다 이 종목을 멀리하고 이 종목 못 간다라고 하고 합병이만 몰두를 하고 합병이 안 되면 못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아주 조용히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산 밥켓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도 올랐던 상황인데 얘도 지금 저점 많이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합병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산 로보틱스 지금 이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가만히 천천히 마음을 놓고 여유롭게 보고 있다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초록색 추세선을 돌파하고 다시 위에서 박스권 만드는 거, 박스권이 위로 가는 겁니다. 박스권이 위 상단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면 된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잘 기억하세요. 올랐다가 조정받죠. 박스권 만들었죠. 맞나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두산이 26만 원 찍기 전에 그때 당시의 차트랑 너무 똑같아요. 올랐다가 뺀 다음에 박스권 만들고 위에서 박스권 만든 다음에 주가 급등. 제가 원하는 타점이 딱 요러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두산 로보틱스 방송보다 먼저 문자 보내드려서 이끌어 드릴 겁니다. 우리 로보틱스 방송 보시는 분들은 010-4469-6279 이 번호로 두산 로보라고 네 글자를 남겨서 제가 보내드리는 두산 로보틱스의 단체 문자 꼭 확인하셔서 함께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에 편입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애초에 이제 올해 선진국 증시에 포함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매도 중단이 되는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인 투자자들이 딱히 이제 신뢰가 가지 않았던 이런 감점이 되는 요인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현재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규모들, 그게 또 산출이 된 게 코스피 코스닥이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전 세계 11위예요. 11위입니다. 상장된 종목이 2,300개가 넘어가고요. 그죠? 이미 선진국 증시에 포함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충족한 상황이라는 거야.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선진국 증시에 편입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 3월부터는 이제 정부가 법안을 시행을 해서 공매도 관련 이 전산 시스템을 대폭 강화를 해서 안정화를 기여하겠다. 공매도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가 없고 건전한 공매도가 오고 가도록 이끌겠다. 그 말 또 이제 외인들이 롱숏 전략을 취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한국 증시에 더 활발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외인들의 자본이 들어올 만한 많은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건데, 핵심은 우리가 내년에 선진국 증시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이 100조에서 200조 안팎으로 자동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100조에서 200조. 삼전이 지금 7월인가 8월 때부터 지금 외인들의 매도한 전체 순매도 금액이 10조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10배, 20배의 자본이 들어오는 거야.
3점 빠졌던 걸 그대로 말아 올릴 만한 코스피가 4천으로 들어갈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때도 주가가 여기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뭐 이 종목이 뭐 MSCI에 뭐 편입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매수하는 그런 패시브 자본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두산 로보틱스 정말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건 모르셨죠? 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단언컨대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희망 고문하고자 방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대박이 날이라 확신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확신, 저의 확신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저를 믿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020-4469 62를 치고 여기로 문자 남기셨을 때, 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두산 로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원하는 결과값을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